주셨는데 게임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게임주가 그 전과 좀 다른 그 모습으로 비교적 좋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장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죠.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요. 또 우리나라 게임은 장르가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죠. 또 중국 로컬 업체들이 약진을 해서 중국 시장을 기대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중국 시장에서의 성적이 썩 좋지 못했다는 것. 국내 시장은 거의 뭐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단체 등등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 게임과 관련된 규제가 좀 셉니다. 그런 것 등이 장기 부진의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달라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점이 컴투스, 오늘 같은 게 웹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얼마 전에 흥행, 대흥행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하는 리지니토 레볼루션. 이게 그 리지는 NC에서 만든 거죠. 그것을 넷마블에서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서 대흥행을 이른바 대박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 등이 이제 바탕이 되고요. 또 넷마블이 조만간 상장을 한다고 하죠. 또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가 정체되어 있을 때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이 또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한꺼번에 작용에 대해서 게임주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중대한 변화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약간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변화는 우리가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인데요. 일단 가장 좀 노골적인 것은 가만히 보면 게임주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종목 웹젠이나 또는 컴퓨터나 게임빌이나 또는 현재 위메이드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비교적 큰 게임주들이 움직이더라 하는 거죠. 그들은 유명한 자사 개발의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현재 NC는 리니지, 웹젠 뮤나 이런 그 게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임이 유명한 이런 게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일종의 지식 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고 그 게임이라고 하는 지식 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각가지 분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했었죠. 캐릭터 사업입니다. 캐릭터 사업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PC용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용으로 전환시키는 현재 그러한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에 앞에서 말씀드린 리니지 레볼루션, 리니지2의 레볼루션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용 게임으로 모바일용 게임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 웹젠이나 웹드라마 기타 등등에서도 이런 그 현재 유명 게임의 IP가 활용되고 있더라. 사실 이런 것은 콘텐츠가 다각도로 활용되는 개념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OSMU라고 하죠. One Source Multi User, OSMU라고 하는 건데요. 게임도 여기에 해당되는 매출원 다변화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대한 변화가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 넷마블 얘기를 했습니다만 컴투스도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 오버워치를 만든 회사의 자회사죠. 이 업체와 더불어서 스카이랜더스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게임을 모바일용으로 개편해서 만든다고 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부각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자사 개발의 게임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만 선택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더라 하는 거죠. 위메이드도 그렇고 미래의 전설이죠. 웹젠, 미우나 썬 같은 그러한 자사 유명한 게임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게임빌도 갖고 있죠. 컴투스는 서머너즈 월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모바일 게임입니다만은 어쨌든 워낙 현재 이 게임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NC는 많죠. 리니도 있고 블레이드 앤 솔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게임주들이 부각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 그 외에 다른 파티 게임스라든가 더블 게임스라든가 이런 게임들은 약간 좀 약한 측면이 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해외에서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국내 시장에 정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 한 3년쯤 되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미 내기 시작을 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표적인 게임주들은 해외에서의 매출이 대부분 60%가 넘어가고요.
또 일부 종목,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86%나 됩니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전체 해외 매출 규모도 3년 전 대비 지금 현재 규모는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의 정체 상황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마련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과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4조 원밖에 되지 않지만 해외 시장은 그보다 15배 이상 크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쪽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모바일 게임 자체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는 건데, 한 가지는 그 전에 캔디 크러쉬인가요? 그런 류의 아주 가벼운 캐주얼 게임에서 최근에 무거운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바일 게임이라 간단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헤비 게임으로, 심지어는 MMORPG, 다중 역할 수행 게임까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현재 모바일의 성능 기기, 저장 능력이라든가 이런 또 D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사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PC용에서만 수용됐던 그런 게임들이 모바일용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런 상태가 또 한 가지는 그런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캐주얼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글로벌 모바일 게임주들의 아무리 유명한 게임 업체라 하더라도 그들의 평균적인 PER 수준은 10배 이하였던 것도 바로 흥행에 너무 의존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실적의 기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최근에 보면 이런 이용자들의 모바일 게임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너즈 1은 출시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서머너즈 5의 해외에서의 인기는 상당하다는 것이죠. 현재 그 라이프 사이클이 그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6개월 내지 길어봐야 1년이라고 하는 기간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수명이 장기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과 같이 일시적인 흥에 의존을 하거나 또는 특정 게임에 의존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종목, 특히 컴투스가 있었죠. 이런 종목들이 좀 저평가, 디스카운트 된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컴투스는 아직도 PBR의 9배 정도 수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현재 그런 식으로 뭔가 기반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시각을 좀 바꿔서 볼 필요도 있는 그런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게임주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